안녕하세요, 루지입니다. 오전에 블로그에 얘기한 것처럼 노동소득 그리고 자본소득을 분리해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도 아직까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잘 되는 사람이 많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주식장이 빠지면 우울하고 주식장이 막 계속 치고 올라가면 흥분되고 돈을 더 투입하고 싶고, 그런 게 보통 사람 심리거든요. 근데 이걸 잘 제어를 해야지만 내가 지금 하는 활동들, 내 몸뚱어리를 굴려서 노동으로서 버는 이 가치를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미국장이면 이제 밤에 돌아가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때 주가를 보고 오늘의 기분이 정해질 거고요. 그리고 국내 또는 아시아 증시를 이렇게 좀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아침에 일을 하는 과정에서 주가 흐름을 보고서 나의 노동의 가치를 절하하거나 절상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거라는 거죠. 올라도 문제, 내려도 문제인 거예요. 노동의 가치 측면에서는. 왜냐면 오르면 그래 뭐 이렇게 자산 가격이 뭐 치솟는데 일 좀 대충 하면 어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주가가 빠지면 내가 열심히 해서 뭐해,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 몇천만 원씩 이렇게 오늘 왔다 갔다 하면서 내 평가액이 이렇게 까졌는데 오늘 내가 뭐 10만 원 20만 원 벌어서 뭐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눠서 보면은 그게 아닌 거죠. 저도 일반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율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매번 의식적으로 상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이걸 잊고자 오히려 일을 더 열심히 해요. 자산 가격이 올라가도 이건 이거야 따로 생각해서 내 노동의 가치를 지키고, 자산 가격이 변동하는데 그게 만약에 아래로 빠진다고 해서 너무 막 슬퍼할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노동의 가치를 찾고자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오늘 벌어들인 소득 가지고 지금 빠진 이런 자산들을 하나라도 더 사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의식적으로 뭔가 나만의 가치를 찾아가지 않으면 주가 변동에 따라서 내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나만 아느냐?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일을 더 잘합니다. 그 말은 즉 이 자산이라는 놈 때문에 내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머릿속에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가져가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특히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노후 준비 수단으로 모아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정말 주식 투자를 장기적으로 이 복리 수익을 누리겠다는 그런 룰을 지켜가기가 힘듭니다. 주변에 단기적으로 막 버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저는 저를 잘 알거든요. 제 수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이 자산 시장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런 증거들 있잖아요. 그 증거는 뭐냐면 결국은 어떤 시장 파이가 커지면 그 시장 내에서 가급적 1등이 그 시장 파이를 가장 많이 먹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만 딱 정해놓고 그 1등 기업을 그냥 계속 사는 겁니다. 그게 전 세계 시가총액 1등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각 업종군의 1등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유망한 산업군의 1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내가 1등이 아니기 때문에 1등을 계속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 1등들도 등락을 하면서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 자산시장의 룰은 뭐다? 1등이 간다라는 거예요. 요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들이 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노후 준비 수단이라고 믿고 그런 기업들을 계속 꾸준히 사서 모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 중에서도 안전하게 내게 지금부터 배당을 주는 배당 성장주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기업의 미래 성장 가치를 보고 계속 사서 모아가다 보면 결국 이들 기업의 성장의 끝에는 달콤한 배당을 줄 거라는 거죠. 성장이 지속될 수는 없거든요. 성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점에 오면 기업들도 이익을 가지고 재투자하기보다 이런 이익들을 주주들에게 환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뭐 배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자사주 매입이 될 수도 있고, 성장의 한계를 느꼈지만 자기들이 못하는 것을 큰 현금 흐름을 가지고, 그리고 현금 보유량을 가지고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신생 기업을 사는 데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다 주주를 위해서 1등 기업들은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이 1등 기업이라는 건 뭐예요? 그 업종군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이익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개념으로 보는 거잖아요. 시가총액은 결국 볼륨입니다. 그 볼륨은 결국 우리 주주들이 채우는 겁니다. 지금 1등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 판단도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 인정해준 값이잖아요. 근데
때문에 여기에 단기로 변동한다고 막 이건 아니야 괜히 투자했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믿고 가야 돼요. 오히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을 나눠서 그냥 노동으로 더 벌어가지고 자본을 사서 그 자본이 내는 소득을 더 키워가는 쪽으로 노력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얘대로 뭐 빠지든 뭐 오르든 상관없이 그냥 제 갈 길 간다라고 보시고, 나도 그러면 내 갈 길 잘 찾아서 그냥 가는 와중에 거기서 얻은 소득 가지고 알아서 잘 가고 있는 그 자산을 그냥 계속 꾸준히 사는 겁니다. 지금 주식에 한정돼서 말했지만 제가 이전에 그 소득에는 5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로소득, 컨텐츠 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 이 배당소득을 끝에 둔 게 다 그런 이유에서요. 1번에서 5번 소득으로 갈수록 나의 노동력과 시간을 투입한 대로 얻어지는 그런 선형소득이라기보다는 비선형적으로 내가 노동력, 시간 투입한 거와 거의 비례하지 않게 막 터질 수도 있다는 거죠. 1에서 5번으로 계속 몰아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끝에 있는 그 배당소득을 내는 자산이 변동을 한다고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이러면 2번, 3번, 4번도 잘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노동 근로소득의 가치도 떨어지는 겁니다. 나보다 오래 살았고 나보다 앞으로도 오래 살 그런 기업이라면 그냥 믿고 이쪽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계속 이쪽으로 몰아 넣으세요.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어차피 1등은 갑니다. 1등이 바뀌면 그때 생각해 봐야겠지만 앞으로는 이전과 달리 1등은 더욱더 점력 그리고 강력한 해자를 바탕으로 더 시장 파이를 키워갈 겁니다. 1차 때 뭐 방직, 2차 때 석유 이런 것들과 개념이 다르게 데이터 정보 이런 것들은 복리로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더 큰 시너지를 냅니다. 이 데이터 자체가 복리이기 때문에 이 해자가 지금도 있는 그런 1등 기업이라면 그냥 레버리지를 태우는 게 가장 최고의 재테크 수단이 될 거고요. 노후 준비 수단이 될 겁니다. 배당주도 가지고 있지만 최근에는 뭐 기술주나 성장주를 좀 더 산 부분이 있거든요. 10년치 금리가 막 오르고 국채금리 뭐 1.7% 막 넘었다고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공포, 뭐 금리 인상 공포 이런 것 때문에 이 성장주들이 미래를 끌어서 지금 빚을 내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사실 되게 단기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안 그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 생각을 정리해서 얘기하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흔들릴 거잖아요. 다 같이 이런 흔들림을 좀 줄여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영상을 또 찍어봤습니다. 두서없이 또 얘기한 것 같아요. 아무쪼록 흔들릴수록 지금 1등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유지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챙겨보셨으면 합니다. 흔들리는 것은 그 1등 기업들이 아니라 내 멘탈이고 그 멘탈로 인해서 자산의 변동성을 우리가 더 키우는 거지, 그 1등 기업은 그냥 지금도 돈 잘 벌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변동으로 인해서 좀 힘든 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쭉 5개 소득을 돌려봤을 때 내가 지금 부족한 소득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금 뛰지 않고도 나올 수 있는 소득이 전체 소득 중에 몇 프로나 되는지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셨으면 해요. 내가 지금 당장 아파서 병실에 누워 있더라도 내게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이나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만약에 없다면 정말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정말 시세 차익 위주로 그리고 단기적인 용돈벌이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나는 지금 노후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시세 차익에 몰두한 투자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도 오늘 다른 지인분에게 얘기했지만 지방에 어떤 부동산을 하나 더 살려고 하다가 제 기준에서 좀 벗어났어요. 왜냐면 투자금이 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가감하게 뭐 저렴하게 나오고 수익도 정말 잘 되고 앞으로 오르게 뻔할지라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조금이나마 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쓰고자 잠시 킵을 해놨고, 그게 이제 뭐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에 있어서 이런 갭 투자가 아니라 월세 흐름을 주는 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만의 그 컨텐츠를 만드는데 좀 쓰이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활용하고자 우선 보내줬습니다. 아무튼 말이 길었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자산을 사서 모아가시는 우리 루지TV 구독자 분들이 되시기 바랄게요. 고맙습니다.